예, 반갑습니다. 나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력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력서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면접 탈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A지원자의 사례를 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기업상이 뭔지 물어본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3명 중에 1명꼴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채용 과정도 확 달라졌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면접은 물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스타트하는 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작성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A지원자가 실제로 본인의 활동을 정리했던 내용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 내용을 이 A지원자가 삼성 이력서에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또 저의 생각은 어떤지 그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활동은 연수사항이에요. 명지대학교 반도체 공정 실습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이퍼 세정이나 증착이나 포토, 식각 공정에 대한 장비, 또 측정 장비에 대한 실습을 한 내용이죠. 역시 삼성 이력서에 적었습니다. 저도 역시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활동은 아르바이트예요. 파고다 학원이라는 데에서 수업 조교를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수업 준비나 학생들의 출석 체크 같은 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삼성 이력서에는 A지원자는 이걸 안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적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적는 것보다는 적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3번은 연수사항이에요. 이러닝 기업 협의회라는 데에서 잡고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 프로그램에 이 친구가 참여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및 설비 직무를 위한 종합과정,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이슈와 해결 방안 등 같은 걸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이 A지원자는 이거를 삼성 이력서에 안 적었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연수사항인데도.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꼭 적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랑 적합도가 정말 있는, 적합도가 높은 연수거든요. 근데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도 연수사항입니다. 한국기술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이라는 데에서 반도체 공정기초를 수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NCS 반도체 직무과정을 들은 건데, 자, 여기서 이 친구 A지원자가 이 모스펫 구조와 동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을 학습한 내용이죠. 근데 삼성 이력서에는 이것도 역시 안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이 친구가 지원한 직무하고 적합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만 보면 세 가지가 지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2번, 3번, 4번을 A지원자는 이력서에 안 적었는데 저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활동들이 더 있는데요. 5번째는 역시 아르바이트예요. 럭셔리 노래방이라는 데에서 2년 동안 일을 한 거죠. 카운터 업무하고 서빙 알바를 했던 건데, A지원자는 이것도 삼성 이력서에 안 적었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르바이트지 꼭 적어줘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그 해외동포 재단에서 운영했던 노국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사 지원 같은 것들을 했는데 요거는 적었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거는 이력서에 적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7번째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창업 동아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 친구가, 이 A지원자가 이 사용자 위치 기반 중간 장소 추천 서비스를 기획한 거예요. 그 요즘 젊은이들이 약속을 하면 그 중간에 약속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장소나 시간이 바뀔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서비스해주는 앱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해본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나갔었고 거기서도 인정받아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지원금까지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삼성 이력서에 적었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은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창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오히려 안 적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8번째 자원봉사입니다. 포스코에너지 희망에너지 5기라는 거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제 재능 기부를 했던 건데 저는 글쎄요, 이것도 뭐 그다지 도움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 이력서에 굳이 적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생각이 세 가지나 다른 거죠. 5번, 7번, 6, 8번이 A지원자와 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A지원자가 삼성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직무 관련 경력란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노래방 알바 2년 했던 거하고 학원 조교 2개월 했던 거는 저는 적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특히 2년 동안 했던 노래방 알바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알바 2년은
반드시 저는 적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것이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경력에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관련이라는 거를 제가 해석할 때 예스냐 노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하이냐 로냐로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이 로라고 판단이 돼도 일단 나의 긍정적인 면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이면 저는 적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직무 관리 경력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대내 활동에는 5가지를 적었어요. 여기 보시면 재외동포 모국연수 프로그램은 저도 뭐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스코 에너지 희망에너지 5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안 적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삼성에 입사하고 싶어서 삼성 이력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포스코라는 다른 회사 이름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앞에서 살펴본 이러닝 기업 협의회에서 받았던 연수사항 있잖아요. 반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연수, 저는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업 동아리를 적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안 적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한국기술대학교에서 받은 반도체 공정기초라는 걸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동아리 얘기는 뒤에서 면접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직무체험 회장 갔다 온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반도체 공정 실습했던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역시 적어준 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력서, 자소서, 면접까지의 흐름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은 여기 창업 동아리라는 게 이력서부터 시작된 이자면 불통의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창업 동아리를 이력서에 적었기 때문에 그게 면접까지 연결이 됐고 저는 직접적인 면접 탈락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세이 2번에 보면 행복을 일깨워준 도전이라는 걸로 이걸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에세이 2번의 메인이에요, 이게. 자, 선배와 함께 창업 동아리 기회가 있어 도전을 했고 중간 장소 추천 서비스 앱을 기획하고 개발을 한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했고 거기서 또 1억 원씩이나 지원금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는데 성공했어요. 단지 이제 시장에서 성공은 못했죠.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제 이걸 강조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자, 엔지니어로서 내가 뭔가를 개선할 때 느끼는 즐거움, 또 하나 내가 그 개발한 서비스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상상하면서 느끼는 뿌듯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으로 어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면접에서 연결을 시켜보면 면접에서 하나의 압박 질문의 단초가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친구의 면접 보기를 보니까 자, 임원들이 보는 인상 면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기소개를 끝내자마자 이 창업에 대한 질문이 연달아 3개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창업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아이템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 자, 그랬더니 창업 활동을 꽤 오래 하셨는데 휴학을 하면서까지 창업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다소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다소 부정적인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이 저는 임원의 생각, 마음을 저는 담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창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두고 갑자기 반도체 회사인 저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3개의 질문을 압박 질문으로 받았는데 이 친구의 답변을 제가 보면 설득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면접위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면접 탈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에 여러분이 경험을 쓸 때 잘 고민하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많은 내용을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지원자의 생각하고 이 나상무의 생각을 제가 비교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직무 관련 경력에 에이지원자는 아무것도 안 적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적을 거예요. 노래방 알바 2년하고 영어학원 조교한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르바이트입니다. 나의 성품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적어야 되는 경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대내 활동에 보면 에이지원자가 5가지를 적었잖아요. 이 중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2가지, 포스코 에너지건하고 창업 동아리는 저는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연수사항이 있죠. 이러닝 기업 협의회에서 받았던 반도체 공정설비 종합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술대학교에서 받았던 반도체 공정기초, 이 2가지 사실은 연수사항은 본인이 지원한 삼성 반도체의 직무하고 적합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강조해서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소서까지 저는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까지 본다라고 그러면 명지대학교 공정실습, 이러닝에서 받았던 반도체 공정설비 종합과정, 그 다음에 한국기술대학교에서 받았던 반도체 공정기초, 저는 이 내용은 에세이까지 연결시켜서 적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에이지원자의 생각하고 나상무의 생각이 다른 점이 많죠?
결국 이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제가 면접을 오는 친구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작성해주면 제대로 작성을 잘 해주면 면접의 준비는 50%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자면 관통하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때 면접만 잘 생각하셔서 되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써놨던 이력서와 자소서가 면접의 기본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 때부터 면접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이 이력서인 거죠. 그래서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내가 적고 어떤 내용은 빼야지 면접위원들하고 긍정적인 대화의 소재가 될 건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이력서의 내용, 항목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좋은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